이 범퍼 침대를 보면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눈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 강화마루는 절대 두꺼운 것을 쓰면 안 돼. 아이방이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도 좀 약간 저는 재밌거든요. 그럼 어른 사는 방은 어른방인가? 안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생활과 예술의 경계에서 엣지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남자 에지트 박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구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엣지 있는 공간의 주제 아이방인데요. 참고로 저는 아이가 없고요. 오늘 그래서 조금 좀 간당간당합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방의 인테리어나 또 가구들이 최근에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고요. 가구 쪽에서는 이 자녀 방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접목시키고 있죠. 보통 0세에서 5세 사이를 이제 유아, 5세에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니는 그러니까 13세 정도 되죠.까지를 아동용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기가 되는 가구를 학생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제작을 보통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필드에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방은 특히나 이야기가 없어. 우리가 좀 넣어줘야 되는 급선무는 뭐냐면 안전함과 편리함에 버금가는 자연주의적인 요소들을 좀 아이방에다 좀 많이 넣어줬으면 하는 게 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구 쪽에서 혹시 그럼 자연을 접목시킨다라는 게 소재에 대한 개념일까요?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손대기 쉬운 게 어떤 소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 방에는 좀 원목 소재를 많이 준다거나 편안한 소재의 어떤 패브릭을 좀 많이 써주게 한다던가 자연주의적이라는 얘기는 또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이 어떤 도장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UV 도장 같은 안전한 것들을 좀 챙겨줬으면 하는 게 또 UV 도장을 말씀하셨는데 UV 도장이 왜 좋은 거고 뭐죠? 좋다 나쁘다보다는요 이게 도장 방식 중에 하나인데 UV라는 뜻이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으로 조사해서 열 건조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포르말데이드나 이런 성분이나 아니면 뭐 도료 자체의 성분이 분출되지 않도록 좀 막을 강하게 형성해주는 약간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녀방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나이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0세에서 5세까지는 보통 이제 범퍼를 많이 쓰거든요. 범퍼는 뭐냐 말대로 이제 자동차의 범퍼처럼 펜스가 쳐진 침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범퍼 침대를 보면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늘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유아들이. 근데 거기에 반드시 달려있는 게 모빌이야. 근데 모빌 위에 뭐가 있냐면 등이 있어. LED 조명은 저항을 이용해서 색을, 빛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눈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 근데 그런 빛들을 계속 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문제가 크다. 0세부터 4세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빛. 어떤 빛을 써야 되느냐? 무조건 간접 조명을 써야 돼, 유아 때는. 이 간접 조명과 스탠드, 직접 조명을 쓰는데 이 직접 조명을 아이방을 네모나다고 친다면 4개의 섹션을 나눠줘야 돼. 각각 밝기와 색온도가 제어되게. 아이가 천정을 봤을 때 눈이 부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빛을 보는 거 외에도 아이들이 범퍼 침대에서 보는 세상이 사실은 전부잖아요. 범퍼 침대 특징이나 혹은 추천해 주실 만한 브랜드가 있을까요? 네. 침대를 구성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단은 0세부터 5세까지이기 때문에 안전성인 것 같긴 하고요. 특히 이제 소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원목을 주로 많이 써야 되는데 특히 뭐 북유럽 쪽의 브랜드들은 거의 99% 자작나무를 많이 쓰고요. 왜 그렇게 쓰냐면 아이들이 뭘 신기한 걸 보면 보통 집어서 어떻게 하죠? 다 입으로 가죠.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퍼 침대에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보면 거의 반은 지가 핥아서 먹고 없어져요. 거기에 이제 성분이 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원목으로 된 것들을 추천하고 제가 좀 한번 추천드리고 싶다.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뭐 피콜리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 브랜드인데 유아 가구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형태는 아주 유아들이 쓸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만든 다음에 소재를 원목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최소한의 도장을 하는데 이제 UV 그 도장을 해서 안전성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가장 좀 이상적인 좀 형태로 제작을 하는 그런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또 뭐 이렇게 먹다가 묻히기도 하고 좀 빨리 지저분해지거든요. 유아용 소파는 반드시 커버가 리무버블이라고요. 세탁을 해서 잘 벗겨져야 됩니다. 그런 디자인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다 갖추고 있는 브랜드라서 피콜리노라는 브랜드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범퍼 침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바닥인데요. 강화마루, 강마루, 그리고 그 전에 쓰던 온돌마루, 그리고 원목마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화마루가 있고 강마루가 있는데 그 차이를 아세요? 접착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렇죠. 예, 그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강화마루는 절대 주거 공간에서 쓰면 안 돼요. 강마루는 본드 접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는 본드로 접촉을 하는 방식이고, 강화마루는 껴 맞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부직포를 대고 그 위에 텐션을 준 다음에 껴 맞추는 방식인데,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를 만드는 소재의 대부분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콘크리트가 반드시 헤어 크랙, 그러니까 가는 크랙이 생기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먼지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본딩 방식이 아니면 그 텐션 때문에 먼지들이 계속 올라와.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서 강화마루는 반드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전부터 유행처럼 포세린 타일들을 많이 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모든 연령대에서 무릎과 관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마모륨이나 장판같이 충분한 텐션이 있는 바닥재가 아이들한테 좋다. 이 마루에 아이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행위를 많이 하지, 저희처럼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뭐 장난감을 갖고 놀진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책상이나 의자 혹은 기타 소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 소개할 게 있을까요? 좀 추천해주고 싶은 브랜드 하나 정도 있는데요. 리스툴 그로우입니다. 6세에서 13세 아동용 가구에 사실 더 좀 특화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대문 화면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13살짜리 6학년짜리랑 뭐 5살짜리 같은 아동이 같이 사진 찍었는데 같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의자에 온도 높이 조절이 되고 사이즈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좀 제작해주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많아요. 유아용 아니면 또 아동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리스툴 그로우라는 브랜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좀 영상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재밌네. 물론 외국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막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좀 재밌는 브랜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100일의 기적도 끝났어. 우리가 말하는 그 어린이의 그 방 인테리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오픈된 구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자기 아이템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던 애착 그 오브제들을 자기가 늘 보이는데 놓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약간 진열하고 싶은 욕구. 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픈된 구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런 이제 가구들이 그러면 뭐 어떤 게 있나요 하는데, 이제 플렉사 같은 브랜드입니다. 지금 그 브랜드 가서 보면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고민들의 흔적을 잘 가구로 제품으로 만들어놔서 부모들이 잘 고르고 또 아이들도 고를 수 있게 참 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이방을 꾸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좀 연구해 보면 거의 뭐 부모님이 정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피콜리노나 리트로그로우나 플렉사 같은 경우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좀 생각보다 의외인데 라고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컬러 같은 걸 막 해요. 예를 들면 뭐 올리브 그린, 뭐 웜 그레이, 뭐 베이지, 화이트 베이지 막 이런 색깔이 돼 있는데 이걸 애들이 좋아할까? 색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럼 그 색깔을 접했을 때 정서적으로 뭐 떨어지냐, 뭐 차가워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자기 주장이 세지고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나이 때는 공간과 자기 오브제와의 조화를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기 전인 5세 이상의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빛의 양이에요. 저희가 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공간은 조금은 밝게, 어떤 공간은 조금은 어둡게 조절할 수 있는, 저희가 디밍이라고 말하는데, 각 각의 조명을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설치들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풍성한 감정을 갖고 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왔거나 진행이 되거나 어른이 돼가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우리 때 또 독서실이라는 거랑 또 다르구나. 근데 저희도 독서실 다녀봤잖아요. 다녀보셨죠? 내 방 놔두고 다니는 거거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 방에서는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나? 특히 청소년기의 그 공부방, 내 방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을 집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이 공간이 잠만 자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아이의 6년의 기억을 만드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가구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침대는 어떤 침대에서 자는 게 조금이라도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그리고 뭐 가구들은 어떤 것들을 추천할 수 있으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가구는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좀 책상을 써보고 싶은데, 앉아서 쓸 수도 있지만 한 번씩 제 변화를 주려고 서서도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업다운 높낮이. 테이블 말씀하시는 거죠? 업다운 테이블인데 요즘에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서서 하면 다리 아프지 않나 하는데 서서 했을 때 또 집중력도 대단히 좋고요. 또 요즘에는 업다운 말고도 각도 조절도 돼요. 특히 각도가 조절되는 요 상판이 조절되는 책상을 아이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쓰게 해보는 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도 조절이 때로는 이 거리감의 조절이 되게 리듬감을 줘요. 아이들의 공부방을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꾸며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그때 필요한 가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서도 해보고 싶고 할 수 있고, 뭐 전자기기랑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빌트인이 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각도가 조절된다든지 할 수 있는 좀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또 아이방인데, 아이방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좀 약간 저는 재밌거든요. 그럼 어른 사는 방은 어른방인가? 안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먹고 자고 지내는 건 똑같은 건데, 똑같은 시선으로 좀 얘기하고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면 자연스러운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생각도 못 해봤다. 생활과 예술의 경계에서 엣지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에지트 박재석이라고 인사를 항상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엣지 있는 예술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에지트 박재석이었습니다.